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산층이 희망하는 월 노후 생활비는 279만 원이라고 합니다. 은퇴 연령을 59살을 해서 봤을 때 산출된 필요 노후 자산은 기대 수명을 84세를 기준했을 때 6억 6,900만 원, 만약 예상 수명을 100세로 할 때는 10억 정도가 필요하단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는 현실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 나이를 59살로 잡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소기업청 평균 통계를 보면 평균 은퇴 나이가 49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년 60까지 일을 하면 좋은데 대체로 50살쯤에서 은퇴를 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대 수명을 84세로 했지만 사실 그 이상 살게 될 확률이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도 없어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가 꼭 한 번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0살까지 살았을 때 우리가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10억 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10년 동안 시니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은퇴자들이 갖고 있는 평균 현금 양을 보면 한 3억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으신 분도 있고 이거보다 적으신 분들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3억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실 수 있을지 그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3억짜리 집을 주택연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와 주택연금을 절대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까지 총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만 믿고 노후 준비하면 되겠다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아파트, 주택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도 많이 나오고 보유세인 종부세하고 재산세 부담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주택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진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비주택, 주택 또 부동산 외로 은퇴 준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비주택입니다. 상가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상가 투자의 장점은 상가는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긴 합니다. 크게 신경 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단점이 지금 상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원금도 못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상가 투자를 좀 말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이 보면 서울 같은 데는 4%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4%를 잡으면 3억 기준 1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대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130만 원 초반도 가능하실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왔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 투자입니다. 은퇴자 분들이 가장 수월하게 편안하게 하시는 게 바로 오피스텔의 투자죠. 장점은 구조가 이제 안정적이고 무난한 투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취득세가 8%, 10% 부담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4.6%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자 분들 중에서는 오피스텔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데는 보통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인데요. 4-5평 되는 원룸 오피스텔들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 상승 폭이 좀 적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제대로 팔릴지도 모를 뿐더러 파실 때 시세 차익을 얻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죠. 수입은 서울 같은 경우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을 투자하셨을 때 월 100만 원, 대출 좀 활용한다고 하면 130만 원 전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금리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 수입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비교적 또 안정적인 투자이고요. 단점은 위치가 안 좋은 것을 잘못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공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면 8에서 12% 선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3억을 투자했을 때 월 한 200만 원 전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저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취득세, 보유세 부담 때문에 아파트 투자한다는 게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우리 은퇴자들의 기준인데 내가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월세가 안 나온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집만 비싸면 뭐 하나요? 묶인 돈이라서 현금 흐름이 거의 없거나 적다는 거죠. 대출금 갚느라 정신없는 상황이면 더욱 힘들겠지요. 그래서 만약 아파트를 갭 투자하거나 전세를 놓을 경우 수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1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서 그 전세금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투자는 현금 흐름은 없지만 전세금 올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계속 오른다고 가정해야겠죠. 두 번째는 주택인데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의 종류가 뭐가 있죠? 다중주택, 보통 원룸 건물이라고 하죠. 또 다가구 주택, 이것도 단독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주택, 3주택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보유세나 또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의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무주택자가 이걸 투자해서 거주 및 임대소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처분 후에 이걸로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단점은 뭘까요? 보증금하고 대출 부담입니다. 지금 전제가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충분히 많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3억을 가지고 서울에서 다중다가구 건물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억 이하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1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해도 전세보증금 6억, 대출 한 1억 이렇게 끼고 사야 내 돈 3억으로 살 수가 있겠지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남의 돈인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입은 뭐가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생기는 약간의 월세. 그리고 이렇게 3억 갖고 투자하는 대부분은 전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전세금이 2년마다 올라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현금. 이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 말고 은퇴 준비할 수 있는 또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3억을 가지고는 100세 시대에 은퇴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은퇴 시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창업이죠. 점포형 창업의 장점은 뭘까요? 잘만 한다고 하면 내 평생 직업이 되는 거죠. 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 꾸준히 잘 벌 수 있겠죠. 잘 된다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3년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고요. 5년 생존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생존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점포형 사업은 절대로 말리고 싶습니다. 만약 잘 된다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내 밥벌이를 한다고 해도 본인 인건비 정도밖에 못 법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이라는 것은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 하고 명절도 없이 휴일도 없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은퇴 후의 막막함에 쉽게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창업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이자로 산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형저축에 눈 뜨면
수익률이 7%, 8%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은퇴해서는 은행 이자로 살아야지라는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일단 장점은 원금을 지킬 수가 있겠지만 단점은 금리가 너무 낮다는 거죠. 지금 1억을 은행에 놓아도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억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3억 예금하면 13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걸로 은퇴 준비가 안 되죠. 세 번째는 재취업을 한다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취업을 해서 월 200을 번다고 하면 6억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거 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6억짜리 오피스텔이면 수익률이 4% 정도 되기 때문에 월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00만 원을 버셨다고 하면 6억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200만 원 정도만 벌 수 있다고 하면 70대 중반까지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저걸 어떻게 해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를 통해 이야기 나눴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지금 그랬던 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일정 소득을 만들면서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장점이 뭐냐면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 자금이 하나도 들어갈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만 되면 평생 내 직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이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할 것도 많고 잘 모르니까 자신도 없고 이걸 한다는 게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도 모르셨던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갖고 해냈으니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정 노력을 계속한다면 수익은 계속 늘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 동네 가보시면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자격증을 따서 이 일을 평생의 업으로 하는 거죠. 단점은 자격증 취득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도 도전하셔서 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공인중개사를 내가 취득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열심히 전략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공인중개사도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고전했지만 많이 잘 벌었습니다. 수입은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주택을 하는 방법. 상가 투자 있고 오피스텔 투자 있고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은 아파트 투자 또 단독주택인 다중, 다가구 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아닌 그 외의 방법으로 점포용 창업, 또 은행 이자로 살아가는 거, 재취업,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인중개사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방법도 있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3억으로 은퇴 준비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한다든가 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고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평소에 음식을 한다든가 또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재취업을 통해서 일정 소득을 만들어낸다든가 이 11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비판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월복리로 이자가 너무 비싼 쓰레기 같은 상품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똑같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쓸모없다.
영모기지로 집을 헐값에 뺏어가는 것과 같다 등등 안 좋은 영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주택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자 주택연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연 주택연금을 드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일단 보류하고 기다리는 게 나은지 또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 반드시 신청하셔라. 또 이런 분들은 절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고민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올해 3월 기준 주택연금을 받는 매월 수령액을 나타낸 표를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일반주택, 종신 지급 방식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는 주택 가격, 세로는 받는 연령인데요. 1억 주택으로 50세부터 수령할 경우는 월 10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의 2억짜리 주택은 곱하기 2, 3억짜리 주택은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65세를 기준으로 보면요. 1억 주택이 매월 24만 원을 받고요. 2억은 48만 원, 3억은 72만 원, 4억은 96만 원, 5억은 12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 대비 배수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의 집이라도 몇 세부터 받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큰데요. 1억 주택을 기준으로 50세는 10만 6천 원, 55세 14만 5천 원, 60세는 19만 8천 원, 이렇게 나중에 받을수록 매월 받는 금액이 늘어나서 80세에 수령할 경우는 월 47만 4천 원을 받습니다. 당연하게도 집값이 높을수록 늦은 나이에 받을수록 많이 받는 거죠.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70세 3억 주택의 경우 매월 88만 6천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연금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총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연금은 종신 수령 시 100세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산정해 지금 50대, 60대 기준으로는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100세 이상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가 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금의 산출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이 죽더라도 아내가 계속 같은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55세고 아내가 50세라 가입 기준에 턱걸이가 돼서 1억 주택으로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부 중 어린 사람 기준이니 아내 나이 5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습니다. 100세 기준으로 산정하면 매월 10만 6천 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건데요.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걸 12달간 받으면 1년 받는 총액이 127만 2천 원이 됩니다. 이걸 100세 기준으로 50년간 받는다 계산해 보면 50을 곱하면 6,360원을 받습니다. 1억짜리 집을 맡기고 받는 건데 평생 받아도 집값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싶으시죠? 일단 계속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80세에 받는 것을 기준으로 1억 주택으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80세에는 매월 47만 4천 원을 받으니 11을 곱하면 1년에 568만 8천 원을 받고요. 100세까지 20년 남았으니 20을 곱하면 1억 176만 원을 평생 나눠서 받는 겁니다. 이번에는 원금보다 많이 받죠. 늦게 받으니까 50세 수령 금액의 거의 2배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대출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평생에 걸쳐 나눠서 받는 영모기지 대출 상품이거든요.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매달 지급되는 돈을 연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월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처럼 매달 받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주택담보대출이 맞습니다.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하잖아요.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하는 거라 시중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이자율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더라도 매월 보증자에게 이자가 붙는 월복리 상품이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큰 폭으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달리와 복리를 설명하는 그래프를 보면 주택연금의 경우 수령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복리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이자가 붙어도 죽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거라 상관없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자율을 계산해서 빼고 난 나머지를 매월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오래 받으면 덜 받게 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 수령하면 할수록 떼는 이자가 많기 때문이죠. 1억 주택을 가지고 50년 수령할 경우 총 수령액이 6,360만 원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복리로 인해서 떼는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0년 수령할 경우 더 많이 받는 건 뗄 이자가 적기 때문이고요. 그럼 몇 세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요? 주택연금을 50대, 60대, 이른 나이에 신청하면 수령기간이 40년, 50년이라 이자가 너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 주택연금은 너무 오랜 기간 수령하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20년, 30년 안쪽으로 수령하는 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50대, 60대는 아직 건강하잖아요.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일을 해서 모자란 노후자금을 충당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일하기 힘들어지는 70대 이후부터 주택연금 수령을 고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거주자에 한해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계속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50대, 60대부터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주거 환경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택연금을 덜컥 신청해버리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보통 이사는 잘 안 가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요양병원에 가거나 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인정해 줍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70대 이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괜찮다 싶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금리도 따져봐야 합니다. 2022년 기준 70세의 3억 주택으로 신청 시 매월 92만 6천 원을 받았는데요. 2024년에는 88만 6천 원으로 월 4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금리보다 올해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더 많이 떼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매달로 따지면 4만 원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 같지만 이것도 몇십 년 누적되면 만만치 않은 금액 차이가 납니다. 주택연금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건데요. 3개월 CD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1.1% 또는 6개월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0.85% 더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금리가 낮을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리와 집값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금리는 따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시 연 1.5%가량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미리 반영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일반 대출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항변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다만 한번 상승하면 이후에 물가 상승폭이 커지더라도 연금액을 재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요. 그런데 전에 어떤 분이 5억 주택으로 65세부터 주택연금 넣으면 월 110밖에 못 받는데 차라리 그걸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도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거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냥 은행 예금으로 5억을 넣어두고 연이율 3.5%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세금 떼고 매달 125만 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보다 많죠. 게다가 원금도 남아있는 거라 이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죠. 5억 집을 팔아서 은행에 넣어버리면 어디서 사나요? 살 집은 있어야죠. 그래서 3억만 은행에 넣어두고
같은 수준의 집에 보증금 2억에 월세로 산다고 치면 앞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3억에 대한 은행 이자는 월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집은 최소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자 받은 돈으로 월세도 다 못 내는 셈입니다. 같은 수준의 생활비를 확보하려면 주택연금 12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서 월 수익이 매달 220만 원이 돼야 합니다. 세금 제하고 수령할 경우 연 3,1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매년 10%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주택연금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월 꼬박꼬박 정해진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이 바로 노년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 노년에 살 집도 필요하고 집 팔아 목돈 마련해서 큰 수익 올릴 자신이 없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오를 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으로 내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지가 12억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5억 정도 집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입 기준은 공시지가지만 실제 지급은 주택의 실제 가격으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5억이지만 실제 주택 가격이 7억이라면 7억 원으로 산정해서 준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과 2022년에 올라온 뉴스 기사를 보면 이 무렵 주택연금 해지가 급증했다고 나옵니다. 이 기간이 언제인가요? 이때는 주택 가격이 연일 오르고 신고가를 갱신하던 바로 그 시기잖아요. 이처럼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 집값을 기준으로 평생 같은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고 오른 걸 반영해서 더 주지도 않고 또 집값이 떨어졌다고 덜 주지도 않습니다. 저 기사가 나왔을 무렵 주택연금은 가입했는데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돈과 보증료를 다 토해내고도 남는다 싶으니까 해지를 하는 거죠. 다만 해지를 할 경우 같은 주택으로 3년 이내 재가입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다 싶은 경우는 가입하면 안 됩니다. 주택연금을 가장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주택연금에서 주는 돈은 정말 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를 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오른 꼭지점, 집값이 최고 정점일 때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가 언제인지 알아야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은 있으실 테지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집값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서울 대도시의 입지 좋은 곳이나 개발 호재가 남아있는 지역은 여전히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내 집값이 오를 여지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떨어질 거라 예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빌라나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처럼 매매가 쉽지 않은 주거 형태도 있고요.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최고점일 때 가입해야 가장 많이 받으니까요. 그럼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공시지가 12억 기준이지만 고가 주택의 경우는 거의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70세 가입 기준으로 10억 이상의 집에 산다고 할 경우 월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연금도 있어서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연금이 아니라 대출이라고 했지요. 이자 떼고 주는 건데 필요 이상의 돈을 대출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생활비에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입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생활비가 매월 100만 원 정도 부족한 경우라면 10억 집을 팔아서 3억 5천만 원 정도 주택으로 이사를 한다면 70세 기준 한 달에 대략 10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이 나옵니다. 이 정도를 매달 받으시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은 다른 활용처를 찾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 수령액도 비례해서 올라가지만 주택연금은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5세, 80세 수령 시 고가주택은 더 이상 월 수령액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10억, 11억, 12억으로 주택 금액이 높아져도 수령액은 같습니다. 더 많이 주면 주택연금이 책정한 대출 한도액을 넘어가서 그런 건데요. 물론 사후에 집을 처분해서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돌려주지만 필요 없는 대출을 더 받은 셈인 것입니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 한도 6억 원 이내의 주택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3억에서 5억 정도가 매월 받는 금액도 적당해서 주택연금에 많이들 가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100살까지 못 살면 손해일까요? 아까 주택연금은 100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만약 100세까지 못 살면 어떻게 되고 100세보다 더 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100세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기준이지 실제 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100세 넘어도 돈은 매달 죽을 때까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좋은 점인데요. 만약 오래 살면서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가더라도 자식들이 토해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니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반대로 100세까지 못 살고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사망 시점에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돈과 보증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집값을 너무 후려쳐서 주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녀가 부모님의 받은 돈과 보증료를 다 내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아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타 주택연금 가입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간혹 부부 둘뿐이고 상속해줄 자녀가 없는 분들의 경우, 죽고 나서 남는 재산이 있으면 사촌이네 친척한테 가고 이마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기는 것 없이 집까지 알뜰하게 다 쓰고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대출이다 보니 일반 연금과 달리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서 매달 받더라도 기초연금 수령이나 건강보험 산정 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다는 정도 장점입니다. 또 가입 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도 되고요.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2억 미만의 집에서 사시면서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최대 20%까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인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인 만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의 평균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요. 전국 기준 평균 가입 연령은 72세였고 평균 월지급금은 119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참 현명하게 잘 따져보고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과 어떤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유리한가를 쭉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일찍 가입하는 것보다 70 이후 가입하면 유리하다. 시중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을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주택 가격 최고점에 가입하면 된다. 앞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서둘러 가입하자. 3억에서 5억 정도의 주택이 가입에 적당하다. 가입하고 오래 살면 살수록 유리하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수익으로 잡히지 않아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택 2억 미만 저소득층은 20% 더 주니 꼭 가입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안심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불리한 경우는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나 예외 사항들이 될 텐데요. 노후 생활비가 충분한 경우,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생각하는 경우,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노후의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살아보고 싶은 경우, 건강이 안 좋아서 빨리 죽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경우, 투자나 임대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주택연금이 엄청 좋은 제도니 꼭 가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주택을 활용하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가 힘든데도 아끼고 궁핍하게 살면서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3억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니어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